이 문제는 지금 이제 혼합 연결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A, B 보면 12V가 이 400ohm을 통과할 때 있잖아. 이때는 이제 직렬 연결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라지지. 두 갈래로 길이. 바로 이때가 바로 병렬 연결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직렬, 병렬 연결을 이렇게 같이 연결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 연결 이렇게 불러. 혼합 연결. 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항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거치는 거야.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거치는 거거든. 자, 따라서 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다 풀지 말고, 이 상태에서 풀지 말고, 이 500ohm짜리 700ohm짜리가 병렬이잖아. 얘를 직렬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이 첫 번째와 얘를 이제 R3라고 하면은 세 번째 저항과 이제 얘를 R1, 2라고 한다면은 이 1, 2번째 저항과 어떻게 된다? 직렬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12V 이렇게 두고 얘랑 얘의 저항값을 직렬 연결해서 하나의 등가 저항을 우리가 구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을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직렬 연결을 또 어떻게 하냐면 최소화시켜서 하나의 등가 저항과 같은 저항으로 구하는 작업을 걸쳐.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거지. 얘는 3개였는데 2개로 만들고 2개였는데 1개의 저항으로 만들잖아. 이걸 우리가 저항의 최소화, 저항의 단순화 그렇게 불러.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전지에서 나오는 전류. 자, 그러니까 이제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전체 전류. 요 I 전체 이거를 구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작업을 거칠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가서 최소화시켜서 전체 전류 구하는 거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병렬 연결에서 직렬 연결로 가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것식을 쓰면 돼? R EQ는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한다고. 뭐를 한다고?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병렬 연결해서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작업을 걸친다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역수를 이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러면 500ohm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700ohm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얘 또 역수를 이렇게 해준다. 따라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 나누기 요거 해주면 되지. 자,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3.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 아니, 이거 다 한 거 아니라고. 요거 값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3.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자, 그럼 거기다 뭐 해준다고? 1 나누기 해주라고. 1 나누기에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292ohm 이렇게 나와. 292ohm. 자, 따라서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반올림에서 290ohm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 자, 우리도 이제 290ohm이랑 같다고 이제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 따라서 이제 290ohm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나는 얘를 한 개의 저항과 같은 등가 저항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뭐를 구하면 돼? 직렬 연결에서의 저항, 전체 저항을 구하면 되지. 어떻게 구했다고? REQ는 R3, 얘가 R3, 그리고 나는 1, 2를 합한 걸 R1, 2라고 할 거야. 플러스 R1, 2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따라서 400ohm 더하기 290ohm을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저항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따라서 얘가 얼마냐면 690ohm 이렇게 나온다. 690ohm. 따라서 전체 저항은 얼마다? 690ohm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체 저항값을 구했어.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몰라. 그게 이제 묻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전체 전압이 몇 볼트라고 나왔냐면 V 전체가 12V래. 12V.
자, 따라서 이제 전지에서 나오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못 쓴다. 또 식을 오메 법칙 또 쓰는 거지. 그래서 R 전체 혹은 EQ라고 해도 되고 전체라고 해도 되고 나는 REQ라고 할게. REQ분의 V 전체. 자,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690옴. 그 다음에 I 전체는, 그러니까 V 전체는 12V. 이렇게. 자, 그래서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0.0174 암페어 이렇게 나와. 자, 따라서 전지에서 흘러나오는 전체 전류는 0.0174 암페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순서를 고려해 보자.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이런 걸 우리가 혼합 연결이라 했고, 그리고 얘를 이제 하나의 저항과 같은 병렬 연결의 하나의 저항과 같은 병렬 연결의 등가 저항을 이제 만든다. 그걸 내가 R1이라고 했어. 얘가 R1이고 얘가 R2면은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또 직렬 연결이랑 같으니까 얘네 둘을 더한 직렬 연결의 등가 저항을 또 구하는 거지. 그렇게 구하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세 개를 연결한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걔가 690옴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전체 전압을 안다. 12V를 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전체 전류 요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다. 누구 법칙 써서 R이랑 V 아니까 옴의 법칙씩 써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뭐냐면 500옴의 저항기를 지나는 전류 I1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에 흘러가는 요 전류 있잖아. 요거에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전체 전류를 구했다. 얼마 나왔다고? 0.0174 암페어가 나왔다고. 여기에 0.0174 암페어 흐르고, 그러면 얘를 단순한 최소한 저항기에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야. 요때 저항으로 간다. 그러면 요때는 직렬 연결이니까 3번에 흐르는 전류와 1, 2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다? 같다. 그렇게 되는 거지. I, 1, 2 이렇게. 자, 굳이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시험 때나 아니면은 과제에 물어보면, 그래서 I 전체는 0.0174 암페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B번에서 얘는 이제 C번을 말하고, 이제 B번의 회로에서의 세 번째 흘러가는 전류와 그 다음에 1, 2에 흘러가는 전류는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렬 연결이라서 0.0174 암페어 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1번에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1번에 흘러가는 전류와 2번에 흘러가는 전류의 B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똑같이 또 R1분의 V1 대 R2분의 V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전압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로에서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으니까 없앨 수 있고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R1은 500분의 1 대 700분의 1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얘를 또 간단하게 고치면 어떻게 되냐? 7대 5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I1에 흘러가는 I1과 I2에 흘러가는 비율을 7대 5만큼 흘러간다. 그러니까 I1은 얼만큼 흘러가냐면 I 전체에서 12분의 7만큼 흘러가고, 그 다음에 I2는 전체 전류에서 12분의 5만큼의 비율이 흘러가는 거다. 왜냐면 7대 5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는 12분의 7, 얘는 1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I1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얘가 이제 I 전체 곱하기 12분의 7이니까 지우고, 자, I 전체는 우리가 0.0174 암페어라고 했어. 따라서 이제 I1은 I 전체 0.0174 암페어 곱하기 12분의 7을 해줘야지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의 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이제 얘가 얼마가 되냐면 0.01A 이렇게 나와. 따라서 이제 1번에 흘러가는 전류는 0.01A 되는 거지. 그럼 2번에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I12에 이만큼 0.0174A만큼 흘러간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이 I랑 R을 통해서 V를 계산할 수 있어. 얘의 V12를 계산해서 그러면 걔는 또 요거와 요거의 병렬 연결의 전압과 같지. 따라서 V랑 R 아니까 또 I를 구할 수가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한번 해볼게. 그 방법으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가 이제 I 전체 0.0174였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그럼 그거를 R이랑 R이 있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다? 옴의 법칙 써서 이제 V12에 흘러가는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V12는 V는 IR이잖아. V12는 I12 곱하기 R12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I는 0.0174, 그 다음에 R은 얼마였냐면 290옴. 그래서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5.05V 이렇게 나오거든. 5.05V. 자, 그 5.05V는 이 파란색 병렬 연결의 전압과 어떻다? 병렬 연결이니까 똑같이. 따라서 V1은 V12 전압과 같고 걔가 이제 5.05V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저항 아니까 뭐 구할 수 있다? I1 구할 수 있다. 그래서 I1은 R1분의 V1 이렇게 되고, R1은 500옴이고 그리고 V1은 5.05V니까 나누면 되지. 따라서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0.01A 이렇게 나온다.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아까 방법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되지만, 하지만 답은 이제 일치해야 돼. 이 방법이나 저 방법 써도 0.01A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푸냐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갈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문제 있잖아.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푸냐? 그러면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푼다. 그래서 이 500옴과 700옴이 먼저 이제 나와 있지. 그럼 얘를 먼저 단순화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할 거고, 걔를 단순화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병렬 회로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만들어라 그 뜻이다. 그러면 병렬 회로를 이제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만들었어. 그럼 얘를 1, 2라고 했으니까 R12가 되지. 그럼 이 R12랑 그 다음에 이 R3가 뭐를 이루니까? 직렬을 이루니까 얘를 이제 또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단순화시킨다. 걔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R1, 2, 3이 되는 거고, 이제 얘가 12V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1, 2, 3을 이제 아까 우리가 690옴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했어. 병렬 회로에서의 저항 구하는 공식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하는 직렬 회로는 이거 이용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다 구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 세 개의 혼합 연결을 한 등가 저항 REQ랑 같다. 전체 저항이라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작업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거야. 그 첫 번째 요거 병렬하고 그 다음에 직렬 연결해서 이 REQ를 구한다. 이게 이 REQ를 구하는 작업, 이걸 1번이라고 할게. 이 REQ를 구하는 작업,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야. 그럼 REQ를 구하잖아. 등가 저항 혹은 이제 전체 저항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요거를 구하잖아. 그러면은 항상 거의 대부분은 전압은 주어져 있거든. 따라서 이 관계를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I 전체에 흘러가는 전류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구한다고? 옴의 법칙 이거를 쓰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구하는 게 이제 2번 스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할 거는 바로 뭐냐면 저항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저항의 등가 저항, 혼합 연결의 같은 하나의 저항과 같은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어. 그 다음에 V를 아니까 뭐 구할 수 있다고? R, V를 아니까 I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구한다? I는 R분의 V 이거 써서 구할 수 있다고. 따라서 이게 바로 뭐라고? I 전체라고. 그래서 요 첫 번째 REQ를 구하는 게 이제 1번이다. 그 다음에 I 전체를 구하는 게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참고로 아까 얘가 이제 계산해서 대략 아까 0.0173A 나왔거든. 자, 그러면 요 I 전체를 구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냐? 역으로 간다. 역으로 간다.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왔던 방향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등가 저항의 회로에서 어디로 가냐? 직렬 연결의 회로로 B번의 회로로 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2번에서 구한 전체 전류는 3번에서 얘가 흘러가는 전류와 1, 2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같다라는 특징이 나온다. 역으로 가서 거꾸로 이제 여기 각각 흐르는 전류를 찾아. 그러면 그 전류는 우리가 구한 0.173A랑 같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요 거꾸로 간다. I 전체는 I3, I2 얘가 직렬 연결 회로로 갔어. 그 직렬 연결 회로로 가서 얘네 직렬 연결 회로로 갔다. 그래서 I를 구해.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정보는 또 다 구하는 거야. I 구했지. 그러면 또 뭐 구할 수 있냐? V3도 구할 수 있고 V12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냐? 또 뭐를 쓴다? 옴의 법칙도 쓰는 거야. V는 IR이잖아. 그리고 V12도 I12, R12잖아. 그 옴의 법칙 성질 써서 또 구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0.0173A, 그 다음에 R3는 400옴, 그 다음에 I12는 290옴, I12는 똑같이 0.0173A, 290옴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I를 알고 R을 안다?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다? V 구한다. 뭐 이용해서 옴의 법칙씩 써서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역으로 직렬 연결 회로에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 회로로 가냐? 첫 번째 회로를 병렬 회로로 가지. 병렬 연결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요 회로로 가는 거지. 파란색 요 회로 있잖아. 1번과 2번을 묶은 요 병렬 회로로 간다. 그럼 걔는 무슨 특징이 있냐? 바로 V12는 V1과 V2가 같은 특징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또 V 구한 거 있잖아. 요게 바로 요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그래서 얘가 V12랑 V3을 구했을 때 이 V12랑 같잖아. V12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럼 V12를 알잖아. 그리고 R1과 R2를 안다. 알잖아. 그럼 또 뭐를 구할 수 있다? I1, I2를 구할 수 있다. I1은 R1분의 V1이잖아. I2는 R2분의 V2잖아. 그럼 R1은 500옴 나와 있지. R2는 700옴 나와 있지. 그래서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V3래. 여기 V12 여기서 구했잖아.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I1, I2 구한다고. 자, 따라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바로 뭐라고? 여기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 역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최소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순화 과정을 거치라고. 여기 요거 있잖아.
요게 바로 뭐에 해당하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 요거를 구하라고 먼저. REQ를 먼저 분가 저항, 전체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하냐? 이 전압 안다. 알기 때문에 뭐를 구할 수 있어? I는 R분의 V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전체 전류 구하라고. 그래서 그 전체 전류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구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역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는 이제 전류가 같음을 이용하고 직렬 연결을 따라서 전류 알고 저항 아니까 또 옴의 법칙 써서 V는 IR 여기 V는 IR 써서 V는 IR 써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압, 여기에 흘러가는 전압 각각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흘러가는 전압 구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또 역과정으로 또 가. 그럼 역과정은 뭐가 같은데 얘랑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이 같음을 또 이용하는 거지. 노란색으로 칠한 거 여기. 그래서 V12는 또 같고 또 전압과 저항을 지금 알잖아. 그러니까 못 쓴다고 옴의 법칙 또 쓰라고. I는 R분의 V 써서 그래서 이제 I1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얘가 전구의 밝기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직렬 연결이고 두 번째는 병렬 연결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 밝기라는 거 뭐를 나타내냐? 그러면 얘가 이 전기 에너지가 얘가 이제 이 배터리의 전압에서 공급받은 그 전압을 그 에너지를 얼마나 잘 그리고 많이 얘를 빛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같은 시간에 빛 에너지로 잘 빨리 그리고 많이 변환을 시키는 애일수록 밝기는 어떻게 돼? 더 커지지. 따라서 얘가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 시간 하는 일의 효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 에너지로 전환을 잘하잖아. 따라서 밝기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전력이랑 연관이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줘. 그래서 항상 밝기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전구의 전력을 물어보는 거다. 전력이 크면 클수록 빛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잘 변환을 잘 시킨다고. 방출을 변환을 잘 시킨다고. 단위 시간 동안. 따라서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 변환이니까 당연히 전력을 이제 물어보는 거지. 전구의 전력을. 자, 그러면 요게 지금 같은 저항이야. 1옴, 1옴 전부 다 같은 저항일 때 이 4개의 저항에서 전구의 밝기가 가장 큰 거부터 작은 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 얘는 이제 우리가 저항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저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 게 쉽다고 했냐면 옴의 법칙 써서 I는 R분의 V 써서 R분의 V 제곱 혹은 V는 IR 써서 I 제곱 R 요 두 가지씩 이용한다고 했지. 따라서 얘 같은 애들을 저항기에 제일 흔하게 많이 쓴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 R분의 V 제곱은 언제 쓸 수 있냐면 병렬 연결일 때 얘가 1V고 1V잖아. 아이고, 얘가 2V네. 그러면 병렬 연결일 땐 전압이 같잖아. 따라서 이 역수 저항분의 1에 이제 비례하는 거지. 전력 소모가. 자, 그래서 요 볼트 알고 저항값 아니까 전력 구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을 쓰기가 좋냐? I제곱 R 쓰기가 좋지. 왜냐면 직렬 연결은 전류가 일정하잖아. 자, 따라서 먼저 얘 같은 경우는 전류를 일단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구해보자. 1옴, 1옴이니까 직렬 연결은 더해서 2옴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옴의 법칙을 통해서 I는 R분의 V니까 전체 전류 구할 수 있다. I는 R분의 V니까 2옴분의 2V네. 따라서 몇 암페어? 1암페어 이렇게 나오지. 1암페어. 따라서 여기도 1암페어 이렇게 흐른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I제곱 R이니까 P가 어떻게 되냐? 1와트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1와트. 그 다음에 얘는 P가 R분의 V 제곱이니까 1옴분의 2V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지. 4와트.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4와트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뭐냐? 똑같은
전지를 이용해서 2V, 2V 똑같은 전지를 이용하고 똑같은 전구를 이용을 했잖아. 다만 지금 이제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 단지 연결이 직렬로 나란히 연결했냐? 아니면은 두 가지 길로 나눠서 연결을 했냐? 그 차이거든. 연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차이인데 근데 전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확연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더 전구의 밝기가 더 큰 거야? 얘가 훨씬 더 밝기가 큰 거다. 몇 배? 4배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전체 저항을 계산해보자.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전체 저항이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은 또 역수랑 같잖아. 그러니까 REQ는 1분의 1 더하기 1원분의 1 하고 또 역수잖아. 따라서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 전지에 생산하는 그 전력은 얼마가 나오냐? R 값 있고 V 값 있으니까 이제 P는 얼마가 되냐면 R분의 V 제곱 쓰면 되지. 따라서 V 제곱 R 이렇게 쓰면은 V 2 곱하기 2 하니까 4 되고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 나누기 2분의 1 하니까 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이 전지가 생산하는 전력은 8W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8W를 여기서 생산을 하니까 4W, 4W 이렇게 나눠서 갖는 거지. 이 전구 하나씩. 얘는 4W의 전력을 소모하고 얘는 4W의 전력을 소모해서 총 전체 소모하는 전력은 8W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전력이 얼만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P는 이제 R분의 V 제곱씩 써서 V 제곱 R 2옴, 그 다음에 V 제곱 4V 제곱 이렇게 되니까 2W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P 직렬 연결의 2W는 이 1W랑 2W를 더해서 2W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똑같은 전구를 직렬, 병렬 연결한 것 뿐인데 이 직렬 연결은 이제 그 생산하는 전력이 2W고 그다음 병렬 연결은 생산하는 전력이 8W 이렇게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똑같은 전구를 이렇게 다만 연결을 다른 거 하게 뿐인데 얘는 왜 생산하는 전력이 훨씬 더 작고 그러니까 소모하는 전력이 작고 얘는 소모하는 전력 그러니까 생산하는 전력이 4배나 더 클까? 자,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식으로 다시 가보자. R분의 V 제곱식. 그러면 똑같은 전압 맞지? 2V, 2V 똑같은 전압 생성시키는 거 맞잖아.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직렬 연결하면은 저항이 어떻게 되냐? 2옴이라고 했고 얘는 저항이 지금 2분의 1옴이잖아. 따라서 저항값이 작은 애는 전체 저항이 작은 애는 전력이 그만큼 생성시키는 전압 전력이 훨씬 더 커버리는 거다. 따라서 이 저항이 작은 병렬 연결은 8W의 전력을 생산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직렬 연결에서 요 저항값이 커버리면 이온만큼 커버리면은 그만큼 이제 생성시키는 전력이 훨씬 더 작아진다 그거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얘가 지금 2W가 되는 거고 얘는 8W가 이렇게 4배가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러니까 전압은 배터리의 전압은 똑같은데 전체 저항이 얘는 0.5옴, 얘는 전체 저항이 2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똑같은 전구고 똑같은 이제 배터리에 연결했는데 얘의 전력과 얘의 전력이 왜 다른지 이해를 했지.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뭐를 묻고 있냐? 병렬 회로에서 한 전구가 타버렸어. 요게 타버렸지. 그럼 나머지 전구의 전류가 흐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병렬 연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랬어. 그럼 얘가 타버리면 이쪽으로 안 가고 어느 길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여전히 어떻게 된 거야? 전구와 회로가 여전히 연결된 거지. 이 회로가 없어도 얘는 여전히 길이 이쪽 길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되는 거다.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러면 이쪽 길에서는 직렬 연결해서 한 전구가 타버렸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반드시 얘도 가고 나란히 얘도 가고 일렬로 가야 된다고 했어. 연속적으로 얘도 가고 이렇게 가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 길이 막히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고속도로가 막힌 거지. 이 길이 요 길이 이제 여기서부터 고속도로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그럼 길이 여기가 막혔어.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지. 따라서 이 한 번 전구가 꺼지면 이 전구도 꺼져버린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직렬 연결 회로의 단점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타도 이쪽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장점이 되는 거지. 하지만 얘한테는 어떻다고? 단점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런 회로는 이제 한 번 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잖아. 따라서 이런 회로는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누전 차단기, 즉 회로가 너무 과하게 흘렀어. 그래서 모든 전선에 흐르는 어떤 전기 기구도 다 이제 꺼야 돼. 그러면 그 누전 차단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전류가 과포화가 되면 너무 과하게 흐르면은 다 끄는 역할을 하는 거지. 누전 차단기가 그 역할을 하고 또 뭐가 있냐? 퓨즈가 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겨울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 이 하나의 전구랑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잖아. 그다음에 얘가 콘센트에 여기가 꼽는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뚫린 거.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 전구가 끊어지면은 모두 다 전구가 다 끊어지는 거.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있는 거지. 이 직렬 연결. 자, 그다음에 이 병렬 연결에는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쓰는 가정의 회로. 왜 가정의 회로에서 쓸 수 있냐? 우리가 예를 들면은 TV를 끄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을 시킬 수가 있고 혹은 스마트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콘센트에 꽂고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직렬 연결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가정 회로는 모두 다 병렬 회로인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하게 집에서 쓰는 거 멀티탭이 있지. 멀티탭도 바로 그러한 병렬 연결의 회로고 그러니까 220V를 이제 제공을 하잖아. 그러면 내 핸드폰, 내 컴퓨터, 그 다음에 내 아이패드 모두 다 220V를 제공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이 병렬 회로는 이제 그 장점을 이용한 요게 이제 바로 이거에다. 여기에 쓰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가지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를 이용한 게 바로 누가 있냐면 세 가지. 무전 차단기, 퓨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 그걸 알아둬.